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고합니다. 부제목은 김건희 제2의 유경수 여사로 키웁시다 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잡범 교수 부부의 행각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온 국민을 무척 피곤하게 들쑤셔 놓았던 2019년이 저무는 연말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가 속한 당의 국회의원을 임명하겠노라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얼마나 망가질 것인지 두려움과 인내심을 견디지 못하고 2020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2일 어딘가에 대한민국에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 5명씩 3건 15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장관 1명씩 3건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나누어 제출하는 것으로 2020년 새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고발장의 서두는 그때 올렸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니 정치개혁이니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의 구호로 너도 나도 목청을 높이고 어린 학생들마저도 이게 나라냐며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마저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 국가기관, 사법기관에 의한 헌법 질서 훼손 사례들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범국민운동으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고소권, 고발권을 적극 활용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고 감시하며 바로잡는 시스템이 실천 지식과 생활정치 차원의 국민 공감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 공개 고발장으로 동참합니다. 국회의원, 전현직 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헌법기관, 국가기관,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소권, 고발권 행사가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되기를 강력히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 목소리가 워낙 작고 힘이 없었던 탓에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그 뜻을 이 동영상을 통해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함입니다. 당시 쟁점은 2가지였는데 당시 국회의원 전원의 헌법 위반에 대한 것은 다음 동영상 편의상 대한민국에 투고합니다. 부제목은 국회를 해산하라 편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 동영상에서는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의 위헌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총리제가 그것인데, 그렇다면 책임총리제가 아닌 경우는
이것도 헌법에 맞는 임명권 행사인지 아닌지 아니면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결과로는 실질적인 것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등이 절차에 맞게 관보에 올려져 있는 걸 확인했으므로 형식적 서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수사 결과를 들었고, 뭐 그렇다면 더 이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 수긍했습니다. 형식적 절차, 서류 절차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무총리의 제청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는 제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석 달 뒤인 2000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이유가 담긴 원문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 결정이었습니다. 합헌인지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겠다니 뭐 도리가 있나요? 딴 데 가서 알아보거나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밖에.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주장한 대로 여전히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월에 처음 헌법소원을 시작하여 이때가 9번째였었는데 이미 훨씬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재판 행태를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스스로 반헌법적 위법적 행태를 나무라는 의사를 그 전에 헌법소원에서도 여러 차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 편의상 대한민국의 쓰리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뭐 상임위원, 전원 해고하라, 파면하라지 파면, 편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동영상의 핵심 요지인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당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행태, 이것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통해서 임명 권한을 분산하고 건강하게 견제해야 할 텐데 그것을 대통령이 가로채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스스로 자초하고 국가 운영의 책무는 뒷전인 채 자리만 노리는 정치꾼 똥파리들만 꼬여서 정치 풍토를 오염시키고 나라를 말아먹는 악습 폐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단언합니다. 늘 말이 많은 검찰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검찰총장과 협의 및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간섭하고 나대기 때문에 정치꾼 똥파리 검사들로 검찰이 썩어 문드러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국무총리 내정자가 내각 구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참 반가운 소식이다, 참 잘하고 있구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 총리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인가 현직 국회의원 중 몇 명이 장관에 임명되리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렇다면 이건 잘 되어가는 밥에 똥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짓, 위험한 짓의 반복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했고, 이걸 이 못된 버리장머리들을 어떻게 막고 해결해야 되나 잔머리를 굴리는데 묘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라 말아먹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른바 비선실세, 문고리 매진방 이런 세력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들과 김건희 배우자를 응원하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선자가 가진 장점을 꼽는다면 정치 새내기라고 하죠. 이것은 역으로 바꿔 말하면 기존의 정치권 세력들에게 빚이 없다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수록 성공적인 정부에 가까울 것이겠으나 자칫 정치꾼들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정치적 빚더미를 늘려간다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커녕 어떤 봉변을 당할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빚더미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제1의 역할자는 주변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당연히 배우자와 가족일 것입니다. 이 명분을 바탕으로 이것은 배우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죠. 자기 남편이 정치적 빚더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나서야죠. 이런 명분을 바탕으로 이런 소문을 좀 온 장안에 퍼뜨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굉장히 악성 소문에도 시달렸었는데 선의의 가짜뉴스, 선의의 소문, 퍼뜨려도 욕먹지 않을 소문을 좀 퍼뜨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배우자가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결사 반대주의자라더라, 이런 소문입니다. 그게 어릴 적부터 가져온 소신이라더라. 이런 소문만 퍼뜨려 놓으면 배우자가 모른 채 입 꾹 다물고 있어도, 당선자도 시침 뚝 떼고 있어도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소문에 반대하거나 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자리 노리며 킁킁거리는 똥파리들만 전전긍긍하겠죠. 설령 장관 자리 제안이 온다고 해도 얼씨구나 하고 덥석 물었다간 큰일 난다. 진쪽인지 똥파리인지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고귀한 소신에 역행하는 간신으로 지켜서 정치 생명 끝나고 골로 가는 수가 있단다. 이런 인식과 풍토가 임기 내내 유지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소문이 효과를 보고 자리가 잡힐 때쯤에서 한 가지 소문을 더 퍼뜨려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배우자는 새로운 집회의 모델 인물로 유경수 여사를 추천한다더라. 이런 소문은
퍼뜨려 놓기만 한다면 설령 새로운 집회 발행이 없어도 실현되지 않더라도 소문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이 국민 통합과 대박의 기쁨을 주는 가짜 뉴스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선자가 퇴임할 무렵에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2의 유경수 여사가 선물로 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